클립 스튜디오 원고 템플릿 작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립 스튜디오 원고 템플릿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할 때 있어서 원고 용지를 틀잖아요. 트는 게 아니라 원고 용지 이제 만들잖아요.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용지 배경 부분, 이제 그냥 흰색으로 다 되어 있는 그런 부분과 레이어 하나가 이제 그냥 딸랑 있는 상태로 이제 준비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고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뭐 인물 레이어라던가 배경 레이어 혹은 이제 효과 같은 것들의 이제 레이어들이 이제 계속 쓰이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레이어들을 배치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하나의 템플릿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원고 용지를 만들 때마다 자동적으로 생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고 템플릿 작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원고 템플릿이 중요한 이유가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원고 템플릿이라던가 원고를 레이어를 이제 만들거나 정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를 경우에,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도 레이어가 어디 있는지 이제 일일이 찾아야지만, 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만화는 이제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만화를 하기 있어서 작가도 있겠지만, 뭐 작가도 이제 두 개의 분류로 나뉘겠죠. 그림 작가, 글 작가로 나뉘게 되고, 또 그림 작가를 보조하는 밑색 어시스턴트, 컬러 어시스턴트, 배경 어시스턴트, 효과 어시스턴트 등등 해가지고 이제 한두 명의 어시스턴트가 또 붙게 되고, 이제 이 모든 원고가 끝나면은 또 편집을 거쳐서 하나의 원고가 나오기 전까지 거의 한 일주일 동안 두세 명 이상의 이제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레이어라던가 폴더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서로가 알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폼이 하나 필요가 하고, 그리고 그 레이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정렬이 되는지 서로가 알아야만이 원고를 이제 쉽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레이어들을 계속 이제 내가 필요에 따라서 선 하나 했다가 갑자기 컬러 해가지고 레이어를 하나 만들었다가 또 거기다 외곽 얹었다가 또 다시 펜했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 플랫폼을 짜거나 이 템플릿을 짜거나 혹은 레이어에 대해서 내가 정리를 잘 안 하는 경우에는 원고 하나를 봤을 때 레이어가 한 200개, 300개씩 이제 쌓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내가 이제 이 폴더에는 이 레이어들만 들어갈 수 있게 이제 마킹을 해놓거나, 혹은 여기에 이 레이어에는 내가 펜 그은 것만 한다, 여기에는 효과선만 쓴다, 이런 식으로 미리 만들어 놓으면은 내가 추가적으로 거기다가 이제 계속 레이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그 레이어를 선택해서 거기서만 작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정리정돈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정리정돈을 잘 해놓으면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 펜 레이어는 여기 있어, 컬러 레이어는 여기 있어, 이 폴더를 보면 돼 라고 이제 설명하기가 쉬워지니까 그만큼 협업을 할 때 굉장히 쉬워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원고 템플릿이라는 거에는 이제 아무래도 용지 사이즈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용지 사이즈라는 것은 각 플랫폼마다 이제 원고의 가로와 세로 규격폭이 이제 다 제각기 달라요. 그래서 이에 맞춰서 이제 원고 세팅을 해야 여러분들이 원고를 작성을 해가지고 다 편집을 하고서 전달을 할 때 좀 더 쉽고 간단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용지 사이즈가 웬만하면 위아래로 너무 길거나 너무 작지 않게 적당히 이제 규격 같은 것들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게 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왜 그래서 이 정도의 용지 규격을 갖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가 알아보기 편하도록 원고 폴더 세팅을 하여서 원활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원고 용지를 만들기 앞서서 원고의 폭을 어느 정도로 지정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 이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각 주요 플랫폼별 원고 규격을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가고 싶어하는 웹툰계 삼성 같은 네이버, 그리고 코미코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690 픽셀로 원고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탑툰 투믹스는 720 픽셀, 세 번째로 다음은 760 픽셀, 네 번째 카카오 페이지는 1200 픽셀인데 좀 카카오 페이지는 좀 달라요. 왜냐면은 여기는 이제 다른 웹툰 매체와는 다르게 약간 페이지 뷰 방식으로 하는
그런 이제 웹툰 플랫폼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가로 세로로 세로로 긴 스크롤 형태가 아니라 대략 한두 컷 정도만 이제 잘라가지고 넣는 이제 페이지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카카오 페이지는 약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하지 않고 좀 더 큰 사이즈로 작업을 하는 게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레진은 HD 웹툰이라고 해서 이제 1280 픽셀을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잘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이제 기존에 미리 이제 지금 뭐 작가로 데뷔를 했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에는 내가 웹툰을 만들어서 공모전이라던가 혹은 투고 같은 걸 해야 할 텐데, 근데 내가 웹툰 하나를 만들어서 한 군데에만 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해보고서 거기서 이제 좀 픽이 되었을 때 내가 어디를 가고 싶은가를 이제 좀 결정할 때는 하나의 원고를 잘 만들어가지고 여러 플랫폼의 폭과 규격에 맞춰가지고 이제 다시 올려주니 좋겠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작은 것을 늘리려고 하면은 없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건 사실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크게 만들어 놓고 작게 줄이는 거면은 오히려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작게 만드는 거는 있던 것을 줄이는 거다 보니까 훨씬 해상도라든가 퀄리티의 하락이 덜하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가장 큰 규격에서 맞춰가지고 작업을 진행하면은 다른 플랫폼에도 투고를 하거나 연재 준비를 하거나 하는 거에서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즉 원고는 이제 최소 지금 레진이 1280이죠. 그렇기 때문에 1280으로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액션 만화라던가 나는 좀 이제 디테일한 작업 같은 걸 하고 싶어라고 생각을 하실 때는 약 2배 폭으로 해서 작업을 해도 무관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용지가 좀 커지면은 빈 여백이 좀 이제 사람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권장을 하지는 않아요. 1280 정도만 돼도 충분히 넓으니까 이 규격에 맞춰서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원고의 높이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원고의 높이는 이제 보통 플랫폼에서는 크게 제한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사이트에서는 뭐 이제 이런 픽셀 단위까지 이제 지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JPG로 했을 때 용량이 뭐 이제 70KB, 80KB 이상이 되면 안 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 높이에 대해서는 아주 큰 규정은 없어요. 어차피 이제 높이 같은 경우는 PSD로 지정을 했을 때 3만이 이제 최대거든요. 그래서 3만 미만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제한이 될 만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통 근데 이제 한 페이지당 평범하게 한 대여섯 컷을 기준으로 해서 높이를 사용하시 가장 좋은 편인데요. 왜냐면은 이 컷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제 어떤 컬러링을 한다던가 편집을 한다던가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대여섯 컷이 들어갈 만한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원고를 진행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이즈로 이제 작업을 한번 해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괜찮았던 게 가로 이제 1280에 높이 이제 한 15,000 픽셀 정도로 해서 70컷을 구성하는 것. 그럼 보통 평균은 이제 16페이지 정도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가 가장 저는 이제 안정적인 원고의 사이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가마다 이제 이런 페이지당 컷 구성은 좀 달라요.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제가 이런저런 이제 작업들을 해보면서 이게 제일 안정적이네 라고 생각을 해서 구성을 한 게 1280에 15,000인 거고, 작가분들에 따라서 이제 뭐 3만을 이제 풀로 채워서 쓰시는 경우도 있고, 이거보다 작게 해서 10,000픽셀을 쓰시는 작가님도 계시고, 이제 여러 가지 작가 선생님들마다 다 다른 이제 원고 규격들이 좀 있어요. 물론 이제 플랫폼도 거기에 이제 안몫을 하겠죠. 하지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1280에 15,000 정도면은 새로이 도전하는 여러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높이를 제가 이제 웬만해서 좀 짧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은, 원고가 너무 커지면은 커질수록 사용되는 이제 메모리랑 저장 시의 딜레이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우 좋은 컴퓨터를 갖고 있으면은 원고를 이제 다 띄워서 사용을 해도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의 사양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던가 아니면 좀 한계가 있다면은 웬만해서 내가 작업하는 원고 용지만 띄워서 작업을 하고 잠깐 꺼놨다가 하는 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원고의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컴퓨터의 메모리와 저장을 할 때도 이제 클립 스튜디오는 이제 자동 저장 기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 저장을 할 때 굉장히 딜레이가 커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원고에 효과나 오브젝트를 적용할 때 위치가 이제 기본적으로 정중앙부터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재 같은 것들을 이제 받아가지고 넣을 때 말풍선이라던가 혹은 이제 뭐 배경 뭐 이제 우리가 간혹 가다가 배경 같은 것들도 클립 스튜디오 소재에서 이제 다운 받아가지고 하거나 사서 이제 넣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때 이제 브러쉬가 아닌 이제 끌어다가 드래그해서 넣는 방식의 경우에는 무조건 원고의 정중앙에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3만처럼 이제 위아래로 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맨 위에 컷이라든가 맨 아래 컷에다가 소재를 배치를 하려고 할 때는 가운데서 배치를 했는데 맨 위로 엄청나게 끌었다가 붙여야 하고 맨 아래로 엄청나게 끌었다가 붙여야 하고 그런 데 있어서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15,000 정도로 하면은 정중앙에서 이제 배치를 했을 때 자, 한 페이지당 제가 이제 대여섯 컷이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위쪽으로 한 2컷 정도만 가도 바로 이제 배치가 되고 아래쪽으로 2컷 정도만 가도 배치가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하는 게 여러분들이 뭐 말봉선이나 그런 것들을 소재를 사용할 때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용하지 않는 원고 같은 경우에는 꺼놓고서 뭐 참조용을 사용하기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참조용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원고 이제 용지들을 만들 때 옆에서 이제 참조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원고 리스트가 이제 쫙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3만 픽셀 정도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안 보이는 거는 그냥 옆에다 이제 띄워놓고 하면 이제 굉장히 편한데 그렇게 하면 위아래가 짧은 게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롱컷. 롱컷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액션컷 같은 데서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주먹을 날리면은 저기 이제 이 주인공이 날리는 이제 정의의 펀치를 팍 맞고 뒤로 슉 날아간단 말이죠. 슉 날아가지고 벽에 부딪혀요. 근데 그 사이에 이렇게 막 슉슉 하는 효과음도 나고 컷이 막 이렇게 핸드폰 스크롤로 봤을 때 2-3 스크롤 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3만 픽셀 정도로 이렇게 꽉 채우는 경우는 사실 흔치는 않아요. 그렇다고 10,000 픽셀 정도로 하게 되면 약간 한 대략적으로 한 3스크롤 정도에서 4스크롤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15,000 정도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뭐 이제 5스크롤, 6스크롤 이상 되는 뭐 이제 그 정도의 스크롤 효과를 필요로 하는 롱컷 같은 걸 사용을 해도 큰 무리는 없어요. 만약에 이제 그 이상이 된다고 하면은 뭐 이제 여러분들이 용지 사이즈를 늘리거나 해도 되겠지만 대부분 롱컷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이제 한 3스크롤 이상 정도에서 5스크롤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10,000 이상인 약간의 한 15,000 정도가 굉장히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템플릿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클립 스튜디오는 조금 이제 이 PPT는 좀 꺼놓고 클립 스튜디오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보셨고, 자, 파일에서 신규를 보신 다음에 자, 여기서 보시면은 모든 코믹 설정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템플릿이 다 되어 있는데 이걸 다 꺼놓고 좀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게 여기 이제 프리셋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 단위가 있습니다. 단위는 px로 하셔야 돼요. 픽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사용을 하게 되시면은 밀리미터 단위이지만 우리는 픽셀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폭과 높이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하였었죠. 폭은 1280에 높이는 15,000으로 하고 해상도는 72로 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웹툰은 웹용 해상도이기 때문에 72 dpi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여러분들이 뭐 이제 인쇄를 한다던가 그럴 때는 뭐 이제 300이나 600 dpi를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뭐 이제 두루마리로 책을 펼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편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제 웹툰 단행본 같은 것들 이제 만든다고 할 때에도 그때는 이제 웹툰에 있는 것들을 잘라다가 300dpi 용지나 뭐 그런 데다 이제 따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72dpi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템플릿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쓰고 있다던가 그럴 때는 그냥 꺼주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만화 원고 설정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재단 여백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인쇄를 할 때 필요한 부분이라서 재단 여백폭을 0으로 바꿔주시고
폭과 높이는 위와 동일하게 해줍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재단 여폭이 있는데 이걸 줄였더니 폭과 높이가 달라졌어요 할 때는 그냥 똑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기본 테두리, 안쪽 테두리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는 이 사이즈 지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이즈 지정으로 했을 때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제 이 기본 테두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본 테두리가 어떤 의미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템플릿을 만들 때 안쪽에 이제 컷 테두리 폴더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컷 테두리 폴더에서 좌우로 이제 모두 이제 꽉 찬 이제 컷 테두리 폴더만 필요로 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안쪽으로 어느 정도 들어간 컷 테두리 폴더가 있어야 좌로 배치하거나 우로 배치하거나 혹은 정가운데 배치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좀 더 쉽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이 기본 테두리를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이제 이 만화 용지에서 좀 띄워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는 사이즈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제 거리를 지정을 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아까 100씩 이제 뺀 게 1280에 1280에서 200을 뺀 게 1080이고, 높이가 15000에서 200을 뺀 게 14800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과 감성이 아닌 이상에는 이게 거의 계산을 하더라도 좀 쉽게 와닿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냥 여백 지정 바꾼 다음에 여기 책머리, 책꼬리, 책목, 책배 이 전체적인 부분을 100으로 바꿔놓으면 훨씬 쉬워집니다. 이걸 이제 그냥 다 100으로 바꿔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위로도 아래로도 좌로도 우로도 이제 100의 여백이 생겨있는 그런 이제 기본 테두리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공인지용 설정이라던가 뭐 여러 페이지, 이런 여러 페이지는 체크를 해줘야 주세요. 왜냐면 이제 템플릿을 만드는 거는 원고 용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원고 용지에 쓸 템플릿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용지 한 장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페이지를 만들지 말고 그냥 한 장만 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해제해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체크 해제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자, 내가 틀린 건 없나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OK를 누릅니다. 자, OK를 누르니까 원고 용지가 나왔어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은 이제 폴더를 먼저 만들어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컷 테두리 폴더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레이어 옆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세 개의 선이 있어요. 이 세 개의 선을 누른 다음에 신규 레이어 그리고 컷 테두리 폴더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름과 뭐 컷선 그리고 컷선 두께 이런 것들인데, 이름은 이제 컷으로 해주시면 되고, 선 두께는 보통 6픽셀에서 8픽셀 정도 사이가 가장 안정적이에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좀 더 두껍게 하거나 가늘게 하거나 그래도 되지만 어느 정도 컷의 두께가 있는 것이 좋겠죠. 이 상태에서 OK를 누르면은 이렇게 자, 컷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100씩 여백을 주었었죠. 위, 아래, 좌우로 이렇게 여백을 줬었잖아요. 그게 지금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때는 이 컷선 분할을 이용을 해서 컷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해주시면은 이제 컷이 이렇게 가운데 배치가 되죠. 그래서 뭐 이렇게 늘려주거나 줄여주거나 하는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컷선 같은 경우에는 컷선 분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좌우 간격이나 지금은 이제 굉장히 짧은데 좌우 간격 100에다가 상하 간격 500 정도 잡아가지고 크게 잘라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원고할 때 내가 좌우로 늘려야 한다. 그럼 이렇게 좌우로 쭉 늘리고 왼쪽으로 좀 옮기자. 이렇게 왼쪽 옮겨놓고 줄이고 여기서도 좀 줄여놓고 내가 옮기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폼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원상 복구를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폴더를 만들 건데 5개 폴더를 만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위에서부터 효과, 두 번째는 오브젝트, 세 번째는 인물, 네 번째는 펜, 다섯 번째는 콘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콘티는 또 콘티고 펜, 효과, 인물, 오브젝트 이런 것들은 다 컷에다 넣어 놓게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컵홀더에다 이렇게 다 집어넣어 놓고 컨테이너 아래로 옮겨 놓습니다. 여기 있는 레이어는 지워주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쓰이는 이 폴더들에 대해서 설명하자면은, 효과는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컷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효과를 이제 뭐 집중선이라던가 흐림 효과라던가 혹은 이제 뭐 스트로크 펜 같은 것들도 이제 좀 이따 레이어에다 넣을 건데, 스트로크 펜 효과 같은 걸 넣기 위해서 이 효과 펜을 만듭니다.
이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물의 앞쪽에 들어가는 이제 뭐 어떤 도구라던가, 그러니까 뭐 이제 장애물 이제 넘기 같은 걸 할 때 인물 앞에 이런 그런 이제 오브젝트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라던가, 혹은 내가 인물을 다 그려놓고 그 위에 마이크나 총 같은 걸 얹을 때, 그러면은 아무래도 인물보다는 그 오브젝트 위에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따로 폴더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인물은 말 그대로 인물이고, 그 아래에 있는 건, 아이고 펜이라서 이건 배경입니다. 인물 그리고 배경, 그래서 배경엔 또 배경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폴더를 크게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자, 인물과 배경에는 이제 두 개의 폴더가 각각 들어갈 거예요. 펜과 컬러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배경도 똑같이. 자, 여러분들이 쉽게 복사할 때 Alt 누르고서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복사가 돼요. 전 지금 설정 바꿔놔가지고 펜 복사라고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뭐 펜 복사라고 나와 있으면 뒤에 복사는 이제 지워주시면 펜 컬러 이렇게 또 두 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제 인물에서부터 좀 이제 펜을 레이어를 좀 작성을 해줄게요. 펜에 레이어 3개, 위에서부터 레이어를 넣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 저도 오랜만에 하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자, 여기서는 효과선. 자, 여기서 말하는 효과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팔을 하던가 주먹을 날린다던가 할 때 효과선 같은 것들이 생기죠. 근데 이 부분을 타로 작성을 해놓으면 이제 밑색을 깔거나 준비를 할 때 굉장히 편해집니다. 어차피 이제 그런 부분들은 따로 이제 마지막에 효과선을 이제 따로 레이어를 만들어서 넣어주는 게 훨씬 낫고요. 안 그러면 이제 그 중간중간에 뭐 빈틈이 생기거나 끼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효과선을 따로 만들어주는 걸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하이라이트. 자, 하이라이트는 우리 눈에 이제 반짝이는 부분이라던가 머리에 이제 반짝이는 흰색 선 같은 거 있죠. 흰색 펜으로 처리하는 부분을 하이라이트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또 따로 있으면은 기존에 이제 이 펜 레이어와는 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이제 쳐낼 때 점 하나씩 찍고 머리를 쓱쓱 그을 때 훨씬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펜. 자, 펜은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펜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펜은 맨 밑에다 두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인물을 그릴 때는 이 펜에서 그리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컬러의 레이어를 만들겠습니다. 컬러의 레이어는 7개,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이름을 정할게요. 위에는 글로우, 그 다음에 명암. 여기는 이제 밑색이 될 영역인데, 여기는 이제 좀 제가 나중에 이제 이것도 유튜브에 올릴지 모르겠지만 밑색을 빨리 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게 될 텐데, 거기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눈이, 피부, 그 다음에 피부, 옷, 머리, 컬러 영역. 자, 이런 식으로 나눠 놓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자, 여기 있는 게 아래 레이어에서 클리핑, 즉 컬러의 영역을 이제 내가 설정해 놓으면은 그 영역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클리핑을 해 놓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클리핑을 걸어 놓으시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레이어 속성을 바꿔 놓겠습니다. 글로우는 더하기 발광 아니면 색상 벽지, 발광 다치처럼 이제 빛나게 하는 건데, 전 더하기 발광 쓰겠습니다. 이건 뭐 이제 취향 차이예요. 명암은 곱하기.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이제 명암하고 글로우, 이제 뭐 이제 반짝이는 부분 할 때는 이 글로우를 사용하고, 밑색을 다칠하고 명암할 때는 이 명암 레이어. 그리고 눈, 입, 피부, 옷, 머리, 컬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색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해놔야 밑색을 굉장히 빨리 깔게 됩니다. 남들이 하는 것보다 거의 한 절반 정도의 시간으로 밑색을 깔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방식으로 레이어를 만드는 것을 일단은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경에다 레이어를 만들 텐데, 배경은 이제 좀 케바케예요. 왜냐면은 배경을 직접 그리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펜이라던가 컬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두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만약에 스케치업으로 하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폴더를 여러 개 만들어서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 폴더를 이렇게 콘티에다 콘티래 배경까지 바꿔놨구나. 1부터 7까지 해서 여기 배경에다 넣어놔요. 그러면은 이 숫자 하나가 이제 컷을 이제 지정을 하면 컷을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스케치업 같은 걸 캡처해가지고 넣거나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낫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배경을 그려할 때 그런 이제 수고로움 감수를 할 때는 여기다 그냥 아까 했던 것처럼 펜 컬러로 해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좀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펜에는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는 펜 컬러도 레이어를 3개쯤 만들어서, 자 밑색 그리고 명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스크린, 스크린 안 되구나. 스크린 이렇게 해놓습니다. 이 스크린은 여기 펜에 있어도 되고 뭐 그렇긴 한데 어차피 전체적으로 깔리는 거니까. 명암과 밑색, 명암은 클리핑 되어있죠. 스크린 뭐 따로 펴놓으시거나 아니면 컬러에서 하시거나 하셔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깔고 싶거나 하실 때는 펜 위에다 두고 그냥 이 클리핑을 빼주세요. 어차피 이제 이 명암 배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인물처럼 좀 정석적인 게 아니라 건물이라던가 혹은 나뭇잎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자기 이제 프리스타일대로 레이어를 만들거나 이제 작성을 하는 것이 좀 더 낫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좀 정확한 어떤 정석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배경 같은 경우에 제가 할 때도 좀 이제 스크린 만들기도 하고 위에 글로 들어가기도 하고 명암도 넣고 하이라이트도 넣고 막 이래저래 이제 필요한 것에 따라서 만들어서 넣는 게 좀 더 빠르다 보니까 그건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인물과 배경에 대한 부분은 끝이 났고, 콘티 레이어에 들어갈 부분도 레이어를 2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위서부터는 스케치, 그 아래는 콘티. 자 그리고 여기 레이어 속성에 보시면 효과가 있어요. 근데 여기 효과에서 레이어 컬러 클릭을 하면은, 자 레이어 컬러가 이렇게 파란색이 있어요. 위쪽에 스케치는 레이어 컬러를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는 조금 다른 색인 빨간 정도로 해줄게요. 약간 진한 빨강으로 이렇게 해줄게요. 이거는 어디 쓰냐면은, 자 콘티 같은 거를 짤 때 우리가 이제 브러쉬 색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이제 검은색이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좀 이제 뭐랄까 우리가 이제 펜터치 같은 걸 할 때 잘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제 뭐 연필선을 했다던가 그래도 좀 이제 겹쳐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이 콘티와 스케치 색을 이제 다르게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지금 마우스로 하고 있긴 한데 그냥 대략적으로 보여줄게요. 이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설정해놔도 무조건 이렇게 파란색 펜이 나옵니다. 파란색으로 설정이 돼요. 콘티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기 때문에 위에는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나와요. 빨간색이 파란색보다는 좀 더 이제 눈에 좀 더 강하게 들어오겠죠. 인물 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검은색으로 나오니까 이 세 개, 아이고 지금 파란색도 있구나. 검은색으로 나오니까 이 세 개체를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콘티 레이어, 스케치 레이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내가 어떤 색 같은 거 뭐 잘못 픽을 했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상황에 따라서 뭐 이렇게 스케치 하다가 콘티 이거 틀렸네, 거기서 콘티 가가지고 다시 색 이렇게 픽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냥 검은색으로 펜 하다가 스케치 고쳤다가 콘티 고쳤다가 이런 식으로 해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정을 할 때 편합니다. 자 그리고 이 2개는 선택해서 밑그림 레이어로 설정합니다. 자 이 밑그림 레이어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다른 레이어 참조 선택 같은 거 볼 때 참조하지 않는 레이어에다가 이 밑그림 레이어를 참조하지 않음으로 이제 설정을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 밑그림 레이어를 내가 그린다 하더라도 펜까지 해놨을 때 거기서 이제 뭐 영역 선택을 한다거나 하잖아요. 그럴 때 여기 밑그림 레이어를 해놓은 스케치라던가 콘티는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점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밑색을 칠하거나 컬러 같은 걸 할 때 이 부분이 있으면은 선택이 되어가지고 내가 좀 더 이제 디테일한 작업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레이어에서 참조 선택해서 이 참조하지 않으면 밑그림에 참조를 하지 않음 이걸 체크를 해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밑그림 바꿔놓으면 굉장히 돈 많이 되겠죠. 자, 그래서 콘티도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콘티도 이렇게 잘 끝이 났고,
자, 이번에는 효과에 스트로크 펜 레이어라는 거 이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레스터 레이어를 만든 다음에, 자, 이번은 레이어 속성에서 레이어 컬러 왼쪽에는 이 경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자, 테두리 두께와 테두리 색이 있는데, 테두리 두께는 한 3에서 5 정도, 3에서 5 픽셀입니다. 뭐 이제 상황에 따라서 늘려도 되지만 이 정도로 하고, 테두리 색은 까만색으로 해줄게요. 여기는 스트로크 선이라고 써놓을게요. 자, 스트로크 선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포토샵 해보시면 이렇게 특수 효과에다가 스트로크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지금 흰색으로 해놨어요. 흰색 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효과 같은 것들을, 이런 이제 동글동글한 효과 같은 것들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 깰깰하는 느낌이라던가 하는 느낌, 그 다음에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느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넣을 때 이 스트로크 선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은근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미리 만들어 두시면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에 들어가는 이런 이제 폴더와 레이어들은 정리가 됐어요. 뭐 오브젝트라던가 인물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이제 펜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이제 맞춰놓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 혹은 이 템플릿을 쓰다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나는 이걸 자주 쓰는 것 같아 하면 추가를 하고, 잘 안 쓰는 것 같아 하면 이제 빼시면 됩니다. 이거는 약간 이제 자기 취향별로 점점 만들어 나가는 거고, 이거는 어디까지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제 취향에 맞춘 거예요. 제 취향에 최대한 맞춰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린데 필요한 레이어들과 폴더 구성 같은 것들이 이제 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자, 그 위에 이제 우리 효과음이라던가 말풍선에 들어갈 폴더 같은 것도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또 뭐랄까 말풍선 같은 거 만들고 이제 그럴 때도 정리를 해놓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럴 때 정리를 할 수 있는 폴더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 편하잖아요. 여기에서부터는 효과음, 두 번째는 식자, 세 번째는 말풍선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두시면 준비되고, 위에는 이제 효과음, 우리 퍽쾅 부들 뭐 이런 느낌의 효과음 같은 걸 넣을 때는 말풍선은 식자보다 맨 위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이거는 가장 높이 있어요. 이렇게 원고를 튀어나오듯이 나오는 그런 효과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그 다음에 식자는 웬만해서 이제 클립 스튜디오에서 식자를 치는 것을 권장을 하진 않는데, 왜냐면 이제 뭐 저장하거나 그럴 때 레스토어 돼가지고 날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추천하지 않는데, 식자는 이제 여러분들 다 편집을 마치고 포토샵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대사 같은 걸 칠 때 그때 쓰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 말풍선 폴더는 여러분들 이제 말풍선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거나 그리거나 혹은 이제 소재에서 받아와가지고 이제 넣을 때, 그때 이제 하나의 이제 뭐 레이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쫘르르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 말풍선 폴더에다 넣고 편집을 하실 때는 이 말풍선을 우클릭해가지고 표시 레이어 결합 뭐 이렇게 아래 레이어 결합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하나의 폴더 내에서 다 레스토어 시켜버리면 훨씬 편합니다. 단축키는 이제 뭐 컨트롤 이제 단축키가 컨트롤은 아니지, 단축키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다 해보시면 돼요. 저도 지금 헷갈려가지고 정신이 없네요. 네, 이제 뭐 컨트롤 이해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뭉쳐버리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저도 가끔 헷갈려요,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템플릿이 다 기본적으로 됐어요. 그럼 이제 템플릿을 어떻게 등록을 하는가 중요하겠죠. 자, 템플릿을 등록을 하는 거는 빼먹을 뻔했네. 자,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폴더를 만들면 보통 통과가 아니라 표준으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폴더는 다, 자, 여기 보시면 표준이 아니라 통과로 바꿔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이 안에 있는 이 레이어들의 속성이 그대로 다른데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표준으로 되어 있으면 폴더가 표준이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뭐 곱하기 레이어라던가 혹은 뭐 스크린 레이어 뭐 그런 것들이 표준으로 통과가 되어서 다른 곳에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통과로 해주세요. 그래야 이제 폴더가 그냥 정리하는 용도로 쓸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 폴더 다 끝났으니까 편집, 변형해서 자꾸 헷갈려요. 편집해서 소재 등록, 그 다음에 템플릿으로 들어갑시다.
템플릿으로 들어가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소재명과 소재 저장 위치를 적으라고 해요. 근데 이 컷 템플릿은 어디에 저장을 하냐? 올 매티리얼스, 망가 매티리얼, 프레이밍 템플릿 여기다 저장을 하시고, 소재명은 컷 템플릿이라고 적어줍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버전 1, 버전 2 뭐 이렇게 적어주셔도 돼요. 이건 이제 뭐 개취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컷 템플릿 버전 1이라고 하고, 프레이밍 템플릿을 한 다음에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럼 뭐 큰 변화는 없어 보이는데, 등록이 된다 안 된다를 이제 확인해 보실 때는, 자, 소재 폴더를 열어가지고 아까 있었죠, 망가 매티리얼의 프레이밍 템플릿 보시면은 요건 이제 뭐 제가 이제 이전에 작업을 하면서 이제 만들어 놨던 템플릿들인데, 그런 것들처럼 여기 이제 컷 템플릿 버전 1 있죠, 여기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런 형태로 만들어 두시면 편해요. 저도 이제 작업할 때마다 처음에 이렇게 3만자로 해봤다가 줄여서 해봤다가 만자로 해봤다가 15,000 해봤다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좀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진화를 한 거라서 여러분들도 해보시면서 여러 가지 템플릿 버전 같은 걸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템플릿 등록 끝났으니까 이건 저장하지 않을게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원고를 새로 만들었을 때 템플릿 등록을 해놓은 것을 꺼내가지고 모든 곳에 폴더와 레이어가 이제 등록이 되는 거니까요. 자, 신규 다시 한 다음에 커스텀 모든 꾸미 설정 표시 들어간 다음에 템플릿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템플릿들이 있어요. 이 템플릿을 쭉 내려서 우리가 마지막 만들었던 컷 템플릿 버전 1, 자, 요거를 클릭해서 OK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우리가 새로 원고를 만들 때 템플릿이 적용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 페이지 클릭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웹툰 페이지는 여러 가지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페이지 수는 16에서 최대 뭐 최대는 없습니다. 최대란 거 없고, 보통 우리가 이제 웹툰을 하면은 보통 최소 60컷, 그리고 뭐 좀 더 많이 하면 한 70컷, 보통 한 요새는 70컷 정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6페이지 정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뭐 대여섯 컷 정도라고 이제 말을 하지만 한 페이지당, 근데 연출에 따라서 그 페이지들이 굉장히 뭐 한 번에 한 페이지에 뭐 이제 한 컷, 두 컷, 세 컷 뭐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내가 한 보통 16페이지일 것 같다, 그럼 한 20페이지 정도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어차피 나중에 좀 더 추가로 있는 거는 지워버리는 게 훨씬 나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페이지 표시 방법은 웹툰 작품용이 재봉 작품용을 보통 됐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클립 스튜디오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재본 작품용이 아니라 웹툰 작품용 페이지 표시 방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웬만해서 이 기능 써주는 게 좋겠죠. 그거 쓰라고 나온 거니까. 이렇게 해서 또 한번 체크를 해보고 뭐 다른 데는 없나, 틀린 데는 없나 한번 보고 OK를 누르기 전에 앞서서, 자, 저장 위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디에 저장을 할지 잘 해주시고, 자, 바탕화면에다가 저는 이렇게 해놓고 파일명대로 이제 폴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박미광이라고 만들어 놓고 OK를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은 만드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제 컴퓨터가 조금 좋긴 한데 그래도 느려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20페이지) 정도 만드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유튜브 같은 거 켜놓고 있으면 훨씬 편할 수가 있습니다. 뭐 박미광 채널이라던가요. 자, 이렇게 이제 20페이지가 만들어졌고, 자, 템플릿이 저장이 되는지는 지금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여러 개의 원고 세트를 봤을 때 여기서 한두 페이지 정도 열어보면 적용되나 알 수가 있겠죠. 자, 1번 페이지 열어볼게요. 자, 여는 순간, 자, 템플릿 만들어 놨던 거 오른쪽에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2번도 열어보면은 쫙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3번도 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고를 만들 때 이렇게 템플릿을 잘 적용해 놓으면은 내가 필요한 이제 폴더라든가 레이어나 이런 컵폴더 같은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뭐 이제 원고 템플릿 뭐 이제 파일 같은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이제 페이지별 복사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클립이라는 것 자체가 없던 경우에는 말이죠. 근데 이제 클립에서 템플릿 기능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알고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빠르게 이런
폴더나 레이어가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이제 정리를 안 하던 사람들도 펜은 여기 이제 인물의 펜에서 해야 돼. 그리고 컬러 할 때는 여기 컬러 폴더 있는 컬러 영역 해놓고 뭐 이렇게 눈이 피고 머리를 해가지고 미색을 칠해야 돼. 명암은 여기서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정리를 하게 되면은 크게 레이어가 늘어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도 여러분들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작업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래서 템플릿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좀 제가 이제 말을 빨리 하는 편이라서 말을 좀 절거나 혹은 이제 중간중간에 단어가 안 떠오를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템플릿 하는 거 필요할 때마다 이 영상 보면서 빠르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